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36일차 오늘은 끌리는 단어 혹하는 문장이라는 송숙희 작가님의 다른 책을 한번 들고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약간 그 팔리는 글쓰기, 마케팅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 예, 송숙희 작가가 쓴 끌리는 단어, 혹하는 문장, 2020년도 되게 최근에 나왔네요. 이 책에서 사실 어떤 일테면 이제 헤드카피, 뭐 제목, 뭐 카피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물건을 팔 때 한 줄 카피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송숙희 작가님이 요약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첫 번째 카피라이트의 첫 번째 방법은 새롭거나 놀랍거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6주 만에 피아노를 완벽하게 치는 방법. 이게 아이패드 광고 속 한마디였다고 하네요. 악보도 읽기 힘든 5살짜리가 이렇게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고 6주 만에 마스터할까? 근데 인간의 뇌는 약간 새로운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신선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금방 반응한다고 합니다. 상식을 깬 한마디로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고 송숙희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누가 봐도 한번 그래? 라고 그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문장이죠. 5살짜리 아이가 6주 만에 피아노를 완벽하게 치는 방법. 예.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 줄 카피를 쓰면 뭐 누구라도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약간 신선한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 때문에 놀랐던 그런 카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얼른 떠오르진 않는데 아무튼 뭐 이런 카피는 뭐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자기도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얘기해 준다고 하면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뭐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런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주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라 저기 뭐지?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먼 얘기처럼 여겨지는데 당장 뭐 부산이 바다에 잠긴다 몇 년도에 부산이 바닷속에 잠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해운대가 바다에 잠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 주의를 환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카피라이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새롭거나 놀랍거나라는 예, 그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거나 어색하거나 저도 이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진한 두유 검은 콩 식빵을 읽다. 식빵을 먹어야지 왜 읽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송숙희 작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한 두유, 검은 콩 식빵을 읽다? 대체 왜 책이 아니라 식빵을 읽는지 알고 싶어지죠. 평소와 좀 다른 표현, 어색한 조합, 뭐 이를테면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것처럼 뭐 행복한 이기주의자 뭐 이런 것처럼 어색한 그런 조합들이 뇌를 좀 매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피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빵을 사기 전에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라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썼을 때 매출이 한마디로 매출이 자그마치 15%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으로 불러내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정말 수많은 글쓰기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질문 형태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의가 환기된대요. 서울대생은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을까? 갓 찐 떡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게 서울대생은 중3 때 특별히 한 게 따로 있다?
정말로 갓진 떡의 맛은 다를까? 예. 뇌는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답을 찾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한마디보다 질문으로 불러내는 한마디가 2배 클릭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마케터라면 사실 자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한 줄 카피를 항상 고민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한 통을 보내더라도 뉴스레터 제목을 고민하게 되고요. 또 사실 일단 오늘 같은 방송도 사실 이제 끌리는 단어, 혹하는 문장이라는 그런 어떤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책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카피일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제목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질문으로 불러내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정적으로 과장하기. 이건 조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는 어제도 고희석 작가가 얘기했지만 마케팅 글쓰기에서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글을 쓰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송수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쓰기를 배우려면 책 쓰기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글쓰기 코치인 저는 글쓰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 제목을 지을 땐 긍정적인 표현, 최상급 표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부정적으로 과장하는 제목이 긍정적인 표현이나 최상급 표현보다 훨씬 더 클릭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수기 작가님의 블로그에 있는 글도 그랬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시니까 더 신뢰가 있죠. 긍정적인 전자의 표현보다 부정적인 후자의 표현을 쓰자 조회수가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쓴 마케팅 문구를 너무 많이 접하는 거죠. 다른 데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맛있어. 예. 이렇게 긍정적인 최상급의 표현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한마디를 만나면 뇌가 흥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클릭을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여기 계신 작가님들 또 예비 작가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콕 집어 호출하기라는 또 주제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직에 대비한 마케팅 글쓰기 수업, 그리고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을 위한 마케팅 글쓰기 수업. 어느 쪽이 여러분 더 끌리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벌써 35일차 방송을 맞으면서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좀 더 뾰족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눈이 침침한 분만 오세요 보다 눈이 침침한 50대만 보세요 하고 고객을 콕 집어 부르면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벌써 노안인가 싶은 30대만 보세요라고 쓰면 나도 그런데 하면서 주목하게 되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특정 연령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반응을 많이 빨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직장인이든 때가 되면 퇴직하는데 그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범위를 좁혀보면 그렇게 고객을 콕 집어서 불러 세우면 많은 사람이 저건 나를 위한 것이야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실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어떤 심리학 책에 관련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강도를 맡고 있을 때 그냥 help me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근데 그때는 특정 사람을 불러서 근처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욕을 하면 그제서 그 사람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 상상이 되시죠? 예. 그냥 강도를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기 꺼려 하죠. 근데 특정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글이든 실제 뭐 범죄 상황이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같은 맥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보다 숫자도 사실 표현만 다르지, 구체적으로 써라 이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회수 높은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쓰는 것보다 조회수 2배 높아지는 글쓰기 5분 가이드. 여러분 바로 감 오시죠? 뇌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포함한 한마디는 상대적으로 클릭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 한마디는 조금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한글보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훨씬 잘 통한다고 합니다. 음, 사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니까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아라비아 숫자, 그냥 문자보다, 아라비아 숫자를 한글보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훨씬 잘 통한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빨리 방송이 끝나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뭐 방송을 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보고 못 빼기는 세트 메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땐 좋다고 이것저것 다 권하기보다 몇 가지만 골라 포장하면 훨씬 잘 먹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피해야 할 6가지.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6가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7가지. 당신이 땡땡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땡땡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9가지. 3주 안에 땡땡하는 3가지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핫트렌드. 고객을 안심시키는 9가지 룰 1가지. 사실 여러분, 뭐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바로 감이 오시죠? 이걸 성숙희 작가님은 세트 메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고, 이니타스 브랜드의 페이스북을 꽤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전문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7만에 가까운 팔로워가 있었고, 조회수, 도달률이요. 사실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바른 시표님 안녕하세요. 네. 가끔씩 늦잠도 주무셔야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 제목을 쓸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글을 쓰면요. 보통 도달률이 한 저기 10만, 20만이 나오고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페이스북 초기 때 근데 정말 글만 올리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오곤 했었고 라이크 수도 한 뭐 1000 정도는 기본으로 나왔었거든요. 음, 저게 과장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 댓글이 많이 달릴 땐 진짜 수백 개 이상 달리기도 했었고 가장 도달률이 많았을 때는 좋아요 5만에 도달률이 한 200만이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식의 제목을 즐겼었던 것 같아요. 뭐뭐 해야 될 6가지, 뭐뭐 하지 말아야 7가지. 그래서 한참 이제 그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스티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리스트 형태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주목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저도 요즘 제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항상 저는 제목을 달거든요. 페이스북 글 하나를 쓰더라도. 그럴 때 정보 제공이라면 되게 유용한 그런 어떤 제목 카피라이트이 되지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송숙희 작가님의 끌리는 단어, 혹하는 문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 이건 뭐 어떤 어떤 제품의 어떤 카피라이트일 수도 있고 글의 제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의 목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연하실 때 이런 한 7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7가지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인스타그램에 넘치는 제목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많다는 그만큼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또 매번 새로운 제목을 뽑아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뭐랄까요? 약간 그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글 잘 쓰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고 무기인 것 같습니다. 글감이 많아야 글을 잘 쓸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제목에 대한 노하우. 이를테면 이제 뭐 영화 제목을 뭐 패러디한다든지
그리고 뭐 노래 제목을 패러디한다든지 익숙한 그런 제목들로 사실 패러디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저는 책 제목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고 이런 거라든지 무리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무리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기존에 정말 히트를 쳤던 그런 어떤 제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변형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8번째쯤 되겠네요.